안녕하세요. 톡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여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후반의 여자랍니다. 아이 하나 낳아 외동으로 기르면서 제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20대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리저리 부딪혀가면서 30대 후반까지 사업을 하게 되었네요. 요새는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직원들이 알아서 일을 잘 해주는 터라 저는 재택근무를 많이 합니다. 남편 회사 출근하고 아이 학교 보내고 나면 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혼자 정막 속에 있다 보니 이런저런 옛날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네요. 저는 어렸을 적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자랐답니다. 저 어릴 때는 TV는 있었지만 요새 아이들처럼 핸드폰 같은 것은 없었지요. 그때만 해도 미세먼지 같은 이슈도 없어서 골목길에서 노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 동네에서 자라며 옆집 아이와 단짝이 되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혼을 시작한 동네에서 좋은 이웃들을 많이 만나셨다고 해요. 특히 옆집과는 같은 신혼부부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집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해서 비슷한 시기에 집을 사서 들어왔고 또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아서 기르게 되었답니다. 저랑 그 친구는 실제로 생일이 2달밖에 차이가 안 나요. 부모님들이 가깝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그 친구와 단짝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저희는 둘 다 외동딸이어서 형제 자매가 없어서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지요. 한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저희는 내내 같은 유치원부터 시작해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였죠. 하지만 그렇게 가까운 친구 사이라고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친구는 알게 모르게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야 고만고만하니 잘 차이가 안 나는데 학교를 들어가고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들끼리 성적 얘기를 하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제 자랑하자니 쑥스럽지만 저는 공부를 잘 하는 편이었습니다. 전교 10등 안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누가 하라 한 것도 아닌데 저 스스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저랑은 반대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니까 같이 준비하자고 저희 집에 책을 잔뜩 싸들고 와서도 친구는 곧 책을 베개 삼아서 쿨쿨 자곤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는 건 저뿐이었고 당연히 저는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친구는 성적이 점점 떨어졌지요. 중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친구도 공부를 그럭저럭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아예 공부를 놔버리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에는 며칠에 한 번 코피가 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친구는 게임 같은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요. 그 결과 저는 20살이 되어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친구는 대학에 전부 떨어져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친구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었지만 친구는 그저 뚱 하더라고요. 친구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대학을 잘 갔으니 질투심이 없잖아 생겼겠지요. 저는 친구에게 직접 공부도 알려주고 수능 시험 전날에는 응원 선물도 전해주고 친구가 대학을 잘 가길 정말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는 재수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지 또 대학에 전부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전문대학 한 군데에 붙었는데 그마저 한 학기 다니다 그만두겠다며 삼수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랑 친구 부모님이 모두 말렸어요. 희진아, 어쩌려고 그래. 삼수했다가 또 잘 안 되면 괜히 시간만 보내는 거야. 그냥 전문대학이라도 졸업하는 게 어떨까? 제가 이렇게 말하고 부모님도 삼수는 하지 말라고 말리시는데 친구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학교에 자퇴서를 냈어요.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봐. 학원도 다니고 인터넷 강의도 듣고 꼭 열심히 해야 돼. 저는 21살 어린 나이였지만 친구의 미래가 참 걱정되더라고요. 친구는 천하태평이었어요. 삼수하면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매일 놀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공부는커녕 연애나 하더군요. 저는 가끔씩 친구 부모님께 친구의 근황을 물어보고 나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친구 부모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신 듯 했습니다. 그렇게 나태하게 보냈으니 삼수도 잘 될 리 없었지요. 친구는 또다시 형편없는 수능 성적을 받아들게 되었고 많이 좌절했답니다. 이전 대학은 자퇴까지 해놓아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이고 전문대학 여러 군데에 넣어봤지만 성적이 너무 낮아서 전부 떨어지고 말았어요. 친구는 사수를 하겠다고 설쳤지만 친구 부모님께서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친구는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답니다. 친구가 방황하는 동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회사를 잠깐 다니다가 제가 관심 있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운이 좋아서인지 제법 장사가 잘 되어서 저는 결혼을 하기도 전에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도 둘 정도로 나름대로 규모 있는 사업체를 이끄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 동안 옆집에 있는 제 친구는 매일 집에서 만화 보고 게임을 하면서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가서 응원의 말도 많이 해주고 때로는 쓴소리도 했었지만 친구는 잠시 알았다고 할 뿐 그때뿐이었어요. 친구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쟤 어쩌면 좋니? 좀만 있으면 30인데 저렇게 사니 애아빠랑 나랑 속이 상해서 볼 수가 없어. 딸이라고 둘이나 되니?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저러고 있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다. 내가 어떻게 잘 다독거려서 작은 회사에라도 들어가게 하면 안 되겠니? 이젠 밖에 나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내 말은 그저 잔소리로만 들리나 보다. 어쩌면 좋니? 저도 친구가 한심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안타깝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에게 자격증이라도 따서 취직을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들어먹질 않더라고요. 저도 매일 입에서 불나게 잔소리해봤자 친구가 듣지도 않으니 포기하고 제 인생 살고 있었어요. 그 사이 사업은 더 잘 되었고 저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대기업을 다니는 착실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친구도 제 결혼식에 와서 저를 축하해줬어요. 친구 부모님께서도 오셨고요. 저는 저희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얻어 살게 되었어요. 친구랑도 가끔씩 만났었지요. 친구는 제가 대학을 가고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할 때까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무슨 바람이었는지 답답한 마음에 제가 친구를 마구 독촉했습니다. 어서 자격증이라도 따서 취직하라니까 왜 집에만 있어?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부모님 속만 썩이면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우리 나이 30인데 너 어떡하려고 그래? 제 호통에 친구가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대학 가는 것에 실패하니 취업시장 문도 좁고 너무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력서도 안 내본 것은 아닌데 고졸인 자기를 누가 써주냐는 것이죠. 번번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친구라고 지내온 정이 있어서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고 생각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 줄 테니까 너 컴퓨터 자격증이랑 그런 거라도 따. 우리 회사 작은 회사지만 체계도 있고 원래 직원들도 있어서 너 친구라고 막 써줄 순 없어. 꼭 자격증 따놔. 알았지? 그 말에 친구가 눈이 번쩍 하더라고요. 저를 막 안으면서 알았다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때만 해도 그게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랑 같이 일하면서 제가 가르쳐주고 살살 비서 겸 해서 쓰면 될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어쨌든 친구는 제 말에 힘이 났는지 컴퓨터 자격증을 열심히 따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한두 번 떨어지다가 붙긴 했지만 어쨌든 자격증을 따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한 대로 저희 사무실에 친구를 취직시켜 주었어요. 친구는 자기 자리가 난생 처음 생겼다면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기존 있던 직원들에게 좀 눈치가 보이긴 했어요. 제 친구인 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친구가 일을 잘 해주길 바랬어요. 제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는 친구에게 적지 않은 월급을 주었습니다.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운 월급을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가 일을 잘 해주길 바랐던 제 바람과는 다르게 친구는 매일 회사에 나와서 농땡이만 치기 일쑤였고 무슨 일을 시키거나 거래처랑 전화를 하면 실수를 하고 사고만 쳤습니다. 저는 직원들 볼 면목도 없고 제가 할 일도 더 많아지니까 친구에게 싫은 소리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친구는 저한테 잔소리를 들으면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친구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임신 중이었어서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는데 친구 때문에 괴로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친구가 일이 늘지 않고 제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고민이 점점 커졌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방해가 될 지경이었어요. 거래처에 보내는 사소한 메시지들, 영수증, 택배 이런 처리조차 실수투성이었으니까요. 저는 고민을 하면서도 제가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한 부분이었으니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두고 보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한테 한 거래처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시더니 이러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윤 사장, 그 윤 사장 친구라는 사람 말이야. 우리 직원들이 윤 사장 사무실 갔을 때 함부로 하고 자기가 사장이라고 막 소리쳤다는데 친구인지 직원인지 아무튼 관리 잘해야겠어. 우리 직원들이 불쾌해하기도 하지만 사장도 아닌데 사장이라고 사칭하는 거 윤 사장 사업에 지장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야. 저는 일단 그 사장님께 고맙단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군요. 지금까지 일을 못해도 제가 잔소리만 했을 뿐 친구라고 꾹꾹 참으며 적지 않은 월급을 줬는데 자기가 사장이라는 둥 행세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당장 친구를 불러서 이제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너 네가 사장이라고 그러고 거래처 직원들한테 막대했다며? 이제부터 나오지 마. 너 때문에 내가 본 손해도 너무 크고 너무 힘들다. 퇴직금은 줄 테니까 내일부터는 다른 일 알아봐. 친구는 펄펄 뛰면서 친구 사이에 서로 사장이라고 하면 어떻냐고 제가 너무 사장 직함에 목매며 인색한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친구랑 사무실에서 언성을 높여가며 대판 싸웠습니다. 친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혼자 실컷 사장하고 다 해먹어. 너 아니면 내가 뭐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아? 친구가 그렇게 나가고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단짝 친구인데 제가 너무 심했나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친구를 고용하는 것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사과의 문자와 함께 퇴직금 명목의 돈도 같이 보내줬어요. 친구는 그 문자에 대답도 안 하더군요. 저는 친구의 마음이 풀리면 다시 저를 찾아오리라 생각했답니다. 우리가 그래도 30년 넘는 친구인데 이런 일로 틀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친구는 한동안 계속 연락이 없더군요. 저도 먼저 속이기는 싫은 입장이라 그냥 친구에게 연락하지 않고 알아서 잘 살겠거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 기간을 지나 출산도 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지요. 저는 몇 달 정도 아이를 돌보다가 쇼핑몰 일이 너무 바쁘고 팽개쳐 둘 수가 없어서 아이 보는 이모님을 고용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지내는데 아이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데 엄마인 저는 사업을 놓을 수가 없이 바쁘고 아빠인 남편도 늘 늦게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육아휴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요새 대기업은 육아휴직이 쉽다더라. 나는 요새 사업도 커지고 너무 바빠서 일 쉬기가 좀 그렇고 당신이라도 아이를 좀 봐주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남편이 회사에 알아보니 역시 큰 회사라 그런지 육아휴직을 자유로이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6개월 휴직을 신청하고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야무진 사람이라 저보다 살림을 잘하더군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답니다. 출근을 해서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을 때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보, 빨리 와봐. 집에 얼른 와. 희진 씨가 미쳤나봐. 빨리 좀 와줘. 제발, 응? 저는 갑자기 친구 이름이 들리고 남편이 너무도 급한 소리로 말하니 당황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희진 씨가 미쳤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집에 갔을 때 저는 모든 일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방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고 거실에 남편과 제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는 옷을 약간 벗은 상태더군요. 남편은 당황해서 저에게 더듬거리면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저기, 희진 씨가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나랑 자자고 그러시는 거야.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왜 이러시냐고 하는데 옷을 벗으면서 나한테 막 들이대셔서 나는 피했고 우리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난 바로 당신한테 전화했는데 희진 씨가 옷을 벗으셔서 제가 어이없어서 친구를 쏘아봤습니다. 친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남편이랑 나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너 몰랐니? 너희 남편 나보고 사랑한대. 너랑 헤어지고 싶대. 그 말을 듣고 남편은 기절할 듯이 놀라면서 절대 아니라고 자기는 그런 일이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와서 자기를 안으려고 해서 자기는 뿌리쳤는데 친구가 막무가내였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남편과 자기는 내연관계라고 우기더군요. 저는 무엇이 진실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CCTV 있는 거 희진이는 모르지? CCTV 돌려보면 바로 해결인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 친구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군요. 왜 저희 같은 가정집에 CCTV가 있었냐면 아이를 보는 이모님을 고용할 때 혹시 모를 일 때문에 이모님께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때는 아동학대 같은 일이 워낙 많아서요. 그 CCTV를 돌려보니 남편의 말이 다 사실이었어요. 밀어내고 피하는 저희 남편에게 억지로 몸을 들이대는 친구의 모습이 전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화가 나서 친구에게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것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친구가 울면서 빽 소리치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너한테 맨날 비교당하고 이제는 회사까지 잘리고 너무 억울했어. 너희 회사에서 잘리고 나니까 나는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 왜 내 인생만 이래야 하는 건지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나는 건 저였지요. 그렇다고 어떻게 친구 남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지낸 세월이 얼만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남편은 무슨 죄인데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불륜 그런 걸 뒤집어 씌우려고 할 수가 있어? 너 이거 범죄야. 제가 범죄라는 말을 하니까 친구가 겁을 집어먹었는지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즉시 친구 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불러서 전말을 말씀드렸어요. 친구는 저희 부모님께 남편이 육아휴직 중이란 말을 듣고 모든 일을 꾸몄다고 털어놨어요. 친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사죄를 하셨습니다. 결국 그 일은 저에게 씁쓸함만을 남기고 끝나고 말았어요. 그 이후 저는 친구와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절대 제 눈앞에 띄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30년 넘게 잘 지냈던 이웃 사이는 깨지고 말았고 친구 부모님은 이사를 가셨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당시 저희가 아이 돌보미 이모님을 써서 CCTV를 설치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저도 남편을 의심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래도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고 저희 부부는 아직도 사이좋게 아이 키우며 잘 살고 있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톡설 라디오였습니다.